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안에 있는 카와베 대판야끼집에 다녀왔습니다. 런치는 12만원, 디너는 19.8만원이고 현재 캐치 테이블 앱을 통해 이용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점심 할인받아서 10만 8천원에 다녀왔습니다. 식사하시면 3시간 주차 무료인데 다만 별도의 발렛비가 5천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확장 공사를 해서 그런 건지 들어가는 입구 높이가 매우 낮습니다. 제 키가 185인데 머리카락이 천장에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불편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갔는데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인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평일 낮이라 그런지 비교적 한적했고요. 원래 이런 집은 저녁에 와서 술 한잔 곁들이면서 먹는 게 좋은데 요즘 제가 술을 마시면 안 돼서 일부러 낮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판야끼 코스로 예약했다고 하니 지하로 안내받아 내려갔는데 내부 조명이 조금 어두운 편인데다가 대판 테이블 자체가 약간 카지노 테이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마치 호텔 카지노에 입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2시부터 식사가 시작되는데 이날 5분 정도 일찍 도착했더니 저렇게 대기실로 안내를 해주네요. 이내 자리로 안내받았고 한 테이블당 셰프 한 분이 붙어서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코스가 진행되는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대판야끼에 가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앞에서 직접 철판에 요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화려한 불쇼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뭐 그런 맛의 대판이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직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서 잠깐 식사 전에 한번 둘러봤는데 저렇게 룸도 있더라고요. 여럿이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즐기시고 싶다면 저렇게 룸으로 예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셰프님께서 오늘 어떤 코스가 시작될지 안내해 주셨는데 메인 요리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체크 스테이크랑 집게야끼 중에 고를 수 있고 이날 스테이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씩 둘 다 먹어보고 싶어서 2개 다 요청드렸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스테이크 양이 너무 작다고 하셔서 그냥 스테이크로 둘 다 주문했습니다. 민물장어, 운하기, 한우 체크등 시, 여름에 제철인 이제 농어구이, 그리고 완도산 전복, 순대국밥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 가지로 만든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장어 요리, 농어구이, 은대구 빠삐오트, 전복구이, 스테이크, 식사, 디저트로 마무리되는 구성이네요. 네, 첫 에피타이저, 여름에 제철인 가지로 만든 가지 카르파치오 준비되었고요. 밑에 보시면 토마토 소스, 그리고 가지 위에는 이제 파프리카 무스 올려드렸고요. 연어알,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준비되었습니다. 소스랑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에피타이저로 가지 카르파치오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토마토 소스까지는 적당한 산미가 느껴져서 좋았고 파프리카 무스는 존재감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저 치즈가 재료들의 맛을 좀 잡아먹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네요. 전복에 이제 다시마를 올려서 이제 감칠맛을 살려주고요. 소금을 이제 섞어서 찌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대판야끼집에 오면 좋은 게 저렇게 코스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지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어 좋고 만드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면서 요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들과는 확실히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판집마다 또 다 저렇게 친절하시지 않은 곳도 있고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곳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코스가 진행됩니다. 만약 대판집 가서 과정이 좀 불친절하다면 다음부터는 거르고 가지 마세요. 대판집을 찾는 이유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눈앞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런 만족을 받지 못하면 대판 요리를 찾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장어구에 이제 불쇼, 플랑베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렇게 식사 중간중간 불쇼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시각적인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어서 민물장어, 운하기를 철판에 굽고 간을 한 다음에 토치로 겉면을 그을려서 지방이 확 올라오게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볼 때는 지글거리는 소리나 냄새 이런 것들이 바로 전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이 새벽 3시인데 이걸 보니 갑자기 배가 또 고파지네요. 그리고 이날 제가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셰프님께서 찍기 좋게 음식을 내주실 때나 만드실 때 타이밍을 배려해 주셔서 찍기도 편하고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 아직 촬영에 서툴다 보니 막상 다 찍고 와서 나온 영상들 보면 흔들린 것도 많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민물장어 운하기가 나왔습니다. 민물장어 운하기 구이 준비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제주산 무 준비해드렸고, 민물장어 운하기 소스는 레드와인 소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잎은 산초잎인데 향이 좀 강하니까 적당히 나눠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날 가장 좋았던 메뉴였네요. 장어가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비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저 레드와인에 졸인 소스가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도 장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 밑에 깔려있는 무가 장어랑 함께 먹기 참 좋았는데 그 갈치조림에 들어있는 무의 식감이랑 비슷하면서 레드와인에 졸여진 소스랑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고 우리 둘 다 오늘 가장 베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산초잎이 자칫 좀 느끼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기름진 부분들을 개운한 향을 주면서 밸런스를 조금 잡아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거는 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양이 많은 우리는 조금 아쉬웠네요.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뭐 스시도 좋아하고요. 가이세키 이런 것도 아니고 양식도 괜찮고 가리는 거 없어요. 식사 도중에 셰프님께서 요즘 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즐겨 찾는 식당은 어딘지 이런 거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나눴는데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지만 양식을 찾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로 일식을 찾는 비중이 늘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잘하는 스시야집이나 가이세키 요리들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서 미들급 이상의 스시야집이나 가이세키 요리를 하는 곳들을 가보면 계절에 맞게 재료 본연의 맛을 굉장히 잘 느끼게 해주는 곳들이 종종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곳들을 좋아하고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식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 갈 만한 곳들이 많이 없다고 느껴진 것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양식을 먹다 보면 대다수 이미 익숙하고 경험했던 그런 구성의 코스들이 많은데 이틀이 조금 식상해진 것도 있고 스테이크나 파스타 이런 것들이 결국 소스 맛으로 결정되는 인상이 강하다 보니 대다수 예상이 되는 맛들이라고 느껴진 것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밀키트 같은 것들이 꽤 잘 나와서 집에서도 해결이 되다 보니 굳이 비싼 돈 내고 익숙한 맛을 경험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철 생선구이, 여름의 제철인 농어구이 준비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토마토 퓨레, 소스는 오렌지 소스, 마지막으로 그린빈 준비해드렸고요. 마지막에 올 터치는 바질 오일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얘기 도중에 농어구이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형적인 프렌치 스타일의 농어구이가 나왔네요. 잘 구워진 농어 밑에 토마토 퓨레와 오렌지 소스로 마무리했고 사실 맛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굳이 저 좋은 농어를 가지고 토마토나 오렌지 소스를 올려야 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렌지 퓨레를 좀 크리미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새콤달콤하면서 크리미한 소스가 부드럽게 잘 어울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생선과 소스를 좀 따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농어 자체의 비주얼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요. 오일에 소금간 조금 해서 레몬만 뿌려서 따로 먹고 소스를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구성이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은대구 빠삐오트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특수한 비닐 필름에 담아서 저렇게 끓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높은 온도에도 변질 없이 잘 견디는 소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신기하기도 했고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홍대구 빠뼈트 준비되었고요. 국물은 생선 머리뼈랑 그리고 생선뼈 그리고 제주산 물을 넣어서 맛을 내봤고요. 각종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은 은대구 빠삐오트인데 국물 시원한 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국물을 좋아해서 조금만 더 우려내도 좋았겠다 싶습니다. 생선뼈랑 무, 은대구, 버섯, 야채들로 우려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해장되는 느낌으로 조금 기름진 대구탕 먹는 느낌이고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국물 같은 게 나와주니까 너무 좋았네요. 은대구 파피요트를 먹다 보니 전복 위에 아까 올려줬던 소금에 저렇게 불을 붙여서 쪄내고 있는데 그 방식이 참 신기했습니다. 탕을 먹고 있다 보니 밥이랑 김치 생각도 나고 술도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는데 나지기도 하고 차량도 갖고 와서 참느라 혼났네요. 전복은 이제 내장 색깔을 보고 이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진녹색은 이제 암컷이고요. 노란색이 수컷입니다. 쓰이는 용도도 다른데 수컷은 식감 때문에 주로 사실로 많이 사용하고요. 암컷은 이제 부드러워서 죽이라든지 찌는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몰랐어요. 전복의 암수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요리에 쓰이는 용도도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암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전복의 암수를 구분하려면 뚜껑 따고 먹어야겠네요. 갑자기 전복한테 미안해집니다. 완두산 전복찜 준비해드렸고요. 밑에 있는 소스는 이제 부르기뇨 버터라고 이제 에스카르고 달팽이 드실 때 많이 드시는 소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양송이 페이스트, 시금치 튀겨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양송이 페이스트랑 전복이랑 소스랑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전복찜이 나왔습니다. 이날 장어 다음으로 맛있게 먹은 요리입니다. 전복에 버터향을 입혀서 부드럽게 잘 익혀 나왔고 특히 저 양송이 페이스트가 좋았는데 마치 전복 내장 같은 맛도 나면서 양송이 버섯의 그 특유의 풍미와 감칠맛 같은 게 응축된 느낌이라 전복에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 시금치 튀겨낸 것도 고소한 김 씹어 먹는 맛이 나서 마지막 마무리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부르고뉴 버터로 만들었다는 시금치 색깔의 소스가 조금 쌉쌀한 맛이 나중에 올라오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튀기고 있는 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이라고요. 네. 일반 마늘보다 3-4배 큰 마늘인데 뭐 비교해드리면 일반 마늘 사이즈 요 사이즈인데 요 사이즈는 코끼리 마늘. 나중에 스테이크 칩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마늘을 보여주셨는데 코끼리 마늘이라고 하더군요. 일반 마늘보다 크기가 한 2배 이상 큰데 스테이크 먹을 때 보통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코스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고기 굽기를 어떻게 준비될까요?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크인데 굽기는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렸습니다. 스테이크는 2플러스 등급의 국내산 한우로 구워지는데 미디엄 레어 정도가 채끝 먹기에 가장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스테이크 크기가 너무 작지 않나 싶습니다. 저게 2인분인데 대충 봐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쯤 되면 그래도 배가 좀 차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좀 뭐가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고 전반적인 코스 양이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보통 둘이 가서 포만감 느끼려면 스테이크는 꼭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스테이크에 플란베 풀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 기다리며 좀 루즈해질 때쯤에 저렇게 불쇼 한 번씩 해줍니다. 스테이크 양 보고 아쉬웠다가 불쇼 보고 풀었네요. 셰프 등심 스테이크 준비해드리고요. 고기에 뿌려드린 소스는 레드와인 발사믹 소스, 왼쪽에 보시면 코끼리 마늘, 양파 슬라이스, 아스파라거스, 햇마늘 통으로 구워서 준비해드렸고요. 방어크랩, 소금은 이제 말돈 소금 사용해봤습니다. 취향에 따라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불쇼 보고 풀어진 마음 스테이크 크기 보고 다시 서운해집니다. 체크 스테이크 이날 괜찮았던 메뉴였고 질기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스테이크 기준들이 높아진 것도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또 맛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어설픈 곳 가서 돈 버리느니 직접 구워 먹는 편인데 여기 고기가 참 괜찮더라고요. 구운 것도 딱 알맞게 잘 구워졌고 이 집 레드와인 발사믹 소스도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스테이크집 가면 고기는 막상 괜찮더라도 소스가 별로인 곳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소스 밸런스가 튀지 않고 스테이크와 참 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궁금했던 저 코끼리 마늘은 담백하게 튀겨낸 마늘칩 같은 식감이라 바삭하니 좋았고 저 통마늘은 맛은 있었는데 마늘이 생각보다 당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한두 개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스테이크 양이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2 플러스 코스트를 맞추려면 이해는 하겠는데 한우의 상징성이 예전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라서 고기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양을 조금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주면 좋겠네요. 이제 스테이크도 다 먹었고 마지막으로 식사가 남았습니다. 식사 종류는 마늘볶음밥과 일본식 카레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둘 다 맛을 보고 싶어서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물가가 최근 몇 달 사이 말도 안 되게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매일 밖에서 밥을 사 먹는 입장이고 그래도 가격에 상관없이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어느 업장을 가봐도 기본적으로 최소 20% 이상은 다 오른 느낌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거나 양이 줄었다거나 보통 이런 편인데 이번에는 그 오르는 폭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만원 초반대면 그래도 강남에서 어지간한 점심은 부족함 없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양도 차고 좀 퀄리티 있는 곳을 찾으려면 런치도 거의 20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 느낌이라 상당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식사가 나왔는데요. 마늘볶음밥을 먼저 먹고 카레를 나중에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맛은 둘 다 나쁘지 않았고 그냥저냥 먹을만 했습니다. 볶음밥은 고슬고슬하게 잘 볶아진 중식 볶음밥을 먹는 느낌이었고 카레는 나쁘진 않았는데 너무 좀 개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판집에 가서 나오는 볶음밥들이 고기나 해산물 그리고 야채 같은 걸 넣고 푸짐하게 볶아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또 맛도 괜찮아서 대판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볶음밥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마련인데 그에 비하면 이 집은 너무 무난하지 않나 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코스 마지막인데도 저는 배가 좀 덜 차서 아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타는 이제 야마 호랑이랑 우엉, 가수 우엉 준비되었어요. 공채인 줄 알았어요. 궁채 맞습니다. 궁채는 이제 일본말로 이제 야마구라게. 아, 야마구라게인데 이제 풀이를 해보면 이제 야마가 산, 구라게가 해파리. 산에서 나는 해파리다. 이런 대박. 거죠. 나 외국 요리인 줄 알았어. 이 대판이란 말 자체가 아까 일본 점이잖아. 그래서 일본 분들이 약간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커리 같은 것도 이제 맞아. 일본식 자기네 스타일대로. 인도 커리인데 자기네 스타일대로 커리 만들어 보고 빵, 뭐 이런 것들도 다 프랑스 쪽에서 하는데 그리고 저는 대판이라는 단어가 유럽권에서 파생된 건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변형된 거더라고요. 일본식 카레처럼 대판도 일본식으로 재해석해서 대중화된 요리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수박 샤베트 준비해드렸고요. 망고 소스 위에 뿌려드렸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또 다음에 또 찾아주시고요. 또 개성하는 유튜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디저트로 수박 샤베트가 나왔고요. 수박 맛이 약하게 나면서 입가심하기 좋았는데 저 새콤한 망고 소스가 저는 좀 튀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박이랑 망고가 조합이 잘 맞나 싶다가도 그냥저냥 무난하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 안에 있는 카와베 대판야끼 리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